현재의 모습을 말하라. 김재화. 어쩌면 유머라는 것은 기술이 일정치가 않다는 데 매력이 있다. 특별한 말로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 비유, 비교, 작은 소리도 크게 하는 것, 괴성, 기성, 고성, 빤한 사실임에도 뻥을 치는 것, 과장, 축소. 이 유머 기술이기는 한데 참 묘하게 유머라는 말이다. 때로는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더 재미있다. 김 작가가 절친한 개그맨들을 예로 들어볼까? 노땅 개그맨인 전유성이나 김병조, 이홍렬, 일찍 숨을 거둔 시사 개그의 달인 고 김행곤 모두 한때를 풍미한 개그계의 엄류 시인들 아닌가.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가지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더라는 것. 전유성은 의외로 아주 서정적인 시를, 김병조는 중국이나 우리 고전을, 이홍렬은 문해물을, 김행곤은 시사잡지나 정치서적을 많이 읽었다. 네 사람 모두 신문을 여러가지 보는 건 기본. 이 네 사람이 보여준 유머의 특징을 보자. 그들은 책에서 개그 소재를 찾았고 유명 작가의 고급스러운 언어를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고 자신도 말하기 쉽게 재창조했다. 전유승의 개그는 기괴하기까지 하다. 전유승의 무표정한 얼굴과 너릿너릿한 말투로 헬란한 외로어를 쓰고 그러면 어떨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는 과거나 현재 자신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고백하는 것으로 촌철살인의 개그를 날렸다. 전유승이 대사로 날리는 건 안도인의 시 연탄 같은 거였지.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인 적 있니? 김병조는 유머에서 건기시하는 어려운 문자를 많이 쓴다. 공자왈, 명자왈, 요 한학이 객으로 변하니 참으로 묘하지. 그는 원래 선비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한문을 배웠다. 자기가 익힌 문자를 방송에서 그대로 쓴 것인데 그게 통했다. 그는 노래방에서도 일송정 푸른 술은 하는 무거운 노래를 부른다. 그게 재밌다. 그의 생활이 그렇기도 하다. 처음엔 이상하지만 잘 들어보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고 거기에서 현대 생활에 적용할 재치가 발견된다. 요즘은 김용만, 신동엽, 박수홍, 유희재, 이경규 등이 오락 프로그램 진행을 잘하지만 한때는 이홍렬이 꽉 잡았다. 그는 출연자들에게 예리한 질문을 잘 던졌다. 패널들이 평범한 이야기도 흥미진진하게 하도록 유도했다. 평소에 이홍렬은 세상사나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이다. 그걸 그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웃게 된다. 1,000원짜리와 만원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을 때 뭘 줍겠느냐는 질문을 왜 할까? 넥타이를 맨 처음 맨 사람은 누구였을까? 분명히 못으로 매진 않았을 텐데. 번데기를 처음 먹은 사람은 용기가 대단했겠지. 이홍렬은 이런 질문들은 자주 던졌다. 내가 아는 한 이 사람만큼 부지런한 유머리스트는 없었다. 김행곤 말이다. 김행곤과 이주일의 코미디는 일견 비슷하고 걸어온 길도 거의 같았지만 유머에 대한 인자는 태생적으로 다르다. 이주일과 김행곤은 표준에서 벗어난 생김새와 장애가 있는 바람이란 점에서 비슷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했고 취미생활이 다양했고 친구가 많았고 나중에는 정치에도 관심을 둔 사회에 참여파로 활동한 이력도 같다. 두 사람은 사석에서도 늘 놀라운 유머를 발현하곤 했다. 그런데 이주일이 타고난 희극인이라면 김행군은 노력에서 성취한 유머리스트였다. 자기의 원래 모습을 버리고 제3의 인물을 창조하는 것이 연기인데 김행군은 어떤 역을 맡아도 성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연인 김행군을 그 안에 넣었다. 나를 말하라. 과거와 현재의 나를 말하면 사람들은 웃는다. 낮춰서 하면 더욱 효과가 있다. 아나운서, 기자,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황제에서 대학 교수로 배운 시는 손석희. 그가 구사하는 말은 뒤가 구린 상대의 길을 확 꺾어버려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 그가 최고의 화술가로 인기를 크게 얻었던 이유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봐. 손석희가 이런 말을 했지. 방송의 핵심이 이미지라면 아나운서에게도 전문가적 이미지가 필요할 겁니다. 이 말대로 그는 기존 이미지를 극대화해 성공한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MBC 입사 3년차 때 아나운서로는 최초로 보도국 기자로 발령을 받아 2년 동안 뉴스를 전담했다. 손석희 자신은 그 이유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지가 곱상해서라고 웃어 넘겼다. 김 작가는 손석희의 매력을 자기가 가진 것을 그대로 활용한 지금 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평범하지만 고민한 듯한 헌직이 보이는 유머 감각 키우기를 하자. 염라대왕의 좌절. 결국 옥황상제가 염라대왕에게 명태를 권했다. 염라대왕은 억울했다. 이 모든 게 한국인들 때문이었다. 나이를 먹어 눈이 침침해지긴 했지만 사실 성형수술과 연예인 따라 하기로 모두 비슷하게 변해버린 한국인들을 어떻게 구별한단 말인가. 그래서 천당 갈 사람을 지옥 보내고 지옥 보낼 사람 천당으로 보내기는 했다. 게다가 지옥으로 간 한국인들은 찜질방으로 단련된 체력을 바탕으로 오히려 지옥 생활을 더욱 즐기기까지 했다. 오늘도 지옥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염라대왕은 좌절할 지경이다. 얘들아 유황불 나왔다 들어가자. 웃음 명언. 웃는 사람은 산다. 노르웨이 속